이제 우리 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 시간입니다. 오 진짜 커졌네. 커졌어. 네. 저 정도는 반영해준다 이거지. 소리는 양보 없어. 빨리 하라는데.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 야. 1,310원은 아니에요. 네. 1,318을 19원인데 네. 어쨌든 10원대. 야, 근데 1,310원대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만약에 이게 1,310원대에서 살짝 바뀌면 1,290원대잖아. 그러면 이게 어라? 약간 평상시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1,200, 진짜 빨리 변한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지? 1,440원 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네. 1,700원 간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저 얼마 전에 그 치맥 내기 1,500원 선에서 걸어놓은 거 있었거든요. 저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예요. 일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0일 전 거래 대비, 그러니까 하루 전 거래 대비해서 7원 80전 내린 1,318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지난 15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거죠. 장중에는요 1,315원 40전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오늘 왜냐하면 또 제롬 파월이 또 비교적 네. 그 발언 자체가 이렇게 강달러를 유발하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올랐고 그러니까 1,300원, 1,310원대를 밑으로 어쩌면 1,300원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보인 훨씬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동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안화도 달러 네. 대비해서 이제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1년짜리 차트를 준비했는데 저 보세요. 저런 정도 차트면은 다시 전 고점 1,400원대 중반 저거 가기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그죠?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그러네. 네,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날렵하게 갔다가 다시 쭉 처지는 그런. 네. 그래서 희망컨대는 뭐 1,200원대 중반 정도까지만이라도 트라이하면 이 상승 추세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창용 총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창용 총재가 저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아유 다행이다. 아유 금리 이제 더 안 올려도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 만약에 저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이창용 총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우리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있는데 페드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다. 예. 사실 그 발언도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할 말은 아니지. 근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기서 뭐 자이언트 스 때 계속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베이비를 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직설적으로 한 건데. 저 달러는 원달러 환율 하루 차트 좀 띄워놨거든요. 네, 한번 보여줘요.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내용 눈으로 보시면은 정말 네. 드라마틱하실 거예요. 한번 보여줍시다. 이게 어제예요? 네. 그렇죠. 딱 내려와서 네. 이제 너무 내려간 거 아닌가 해서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라고 해서 예의까지 갖춘.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가격 지표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다 중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게 달러 인덱스화의 이 한국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게 굉장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1년짜리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것도 뭐 아까 원달러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있죠. 1,116 뭐 어간까지 갔던 게 지금 106이니까 거의 10포인트 정도. 우리랑 그죠. 비슷하네 그래프 모습이 그죠? 예, 사실은 수밖에 원달러가 더 샤플리 더 네. 급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달러가 왜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가 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러는 사실은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유가도 항상 말씀드릴 때 정유업체라든지 뭐 화학업체라든지 진짜 기름이 필요한
실매수채 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근데 이 실매수와 실공급 가지고는 저 정도 변동성을 안 나와요.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60불에 있던 게 140불에 가나. 그만큼 그런 수요가 뭐 두세 배 오르고 뭐 공급이 두세 배 줄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감산 증산을 해봐야 뭐 일산 뭐 100만 배럴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투기적 매수세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 투기적 매수세는 그냥 뭐 카지노 이런 투기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를 뺀 나머지를 다 투기적 매수세라고 해요. 예. 근데 원달러 환율도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 시장도 내가 정말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플러스 저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 매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런 큰 변동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거 이제 스마일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그죠? 달러 스마일인데 지금이 어느 국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침체거나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달러가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거를 나 위험 회피야. 안전해야 돼. 그래서 저 왼쪽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화는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궁극적으로 반영한다.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 경제 상대적 강세. 왜냐하면 다른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는 게 워낙 조금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자? 미국 경제가 상대적 강세에 기에 페드가 금리를 많이 올린다 이거죠. 네. 그러면 강세인데다가 페드가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달러의 구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죠. 달러를 구매하려는 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직전 한 6개월 정도는 저게 역대급으로 강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자이언트 스텝 3번 하고 막 이랬으니까 상대적 강세 플러스 호키식 그러니까 매파적인 연준의 어떤 정책이 역대급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오늘 새벽에 이 보도가 된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얘기처럼 저 호키시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급하게 오른 달러가 어쩌면 급하게 좀 빠져줄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보였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저 정도의 어떤 발언과 스탠스의 변화가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네. 미국 시장 내에서는 금리에 더 민감한 나스닥의 상대적인 회복력이 차별화될 수 있고 또 미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의 어떤 주가 지수의 어떤 차별성도 신흥국 쪽의 무게추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뭐 오늘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전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지금 계속 잠복해 있다고 하는 일부 소형 금융회사들의 어떤 유동성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환율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상황인데 1,310원대로 환율이 안정됐다는 건 굉장히 네. 반길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저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네. 자금 시장에서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 요즘에 이제 뭐 좀 사야 되나라는 얘기를 조금씩 해요.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게 더 좋은 금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채권을 산다라는 건 자금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다들 그냥 뭐 손 놓고 뭐 나중에 더 오르겠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나 이제 사야 되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채권 시장에도 유동성이 좀 더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전에 되게 안 좋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낮추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저축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수신금리.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도 있고
당국에서 예대 비율을 조금 느슨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한 군데 지금 안 떨어지는 데가 증권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퇴직연금 쪽에 ELD 뭐 7%대 개런티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지금 금융권의 권역에서 은행, 저축은행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은 사실은 중소형 증권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참고로 인베스팅닷컴 보니까 여구의 환율 현재 1,306원 수준입니다. 10원대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3프로TV의 보배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